수사의지 졸라 부실한 사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다. 졸라 오랫동안 추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12.6 부정선거 사건. 이거 간만에 한번 짚어줘야 돼. 우리 몇 개월째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이것은 20대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 디도스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술 먹다가 20대 청년들이 갑자기 선관위를 때레삐까에 하면서 디도스 공격합니다. 우발적으로. 그런데 검찰은 뭐라고 하냐면 20대는 그럴 나이다. 자, 그럼 특검이 내부 조력조를 찾고 거기서부터 윗선을 밝혀낼 것인가? 그럴 것인가? 아니라는데 500원 걸고 추가로 또 500원 더 겁니다. 보통은 500원만 거는데 고장난 차도 걸어 거기다. 지금부터 특검이 밝히지 않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론되는 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 저희가 짚겠습니다. 이 사건이 왜 20대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냐. 이 검경이 발표한 시나리오는 10월 26일 선거 바로 술을 먹다가 전날부터 당일날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네. 그 자리에서 20대 몇 명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때리삐까에 네. 해가지고 선관위를 디도스 공격을 했다. 네. 이거잖아. 검찰이 부연 설명하기로는 20대는 그럴 나이다. 그런데 이 선관위를 공격한 이 공격팀 20대들 이 5일 전에 20일 날 선관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찰 기록에도 나옵니다. 네. 검찰도 알고 있었어. 네. 수사 기록 8,857페이지. 8,857페이지입니다. 디도스를 공격한 20대들이 20일 날 오후 6시 9분 사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접속을 했어. 미리. 이게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1분 전인 20일 날 오후 6시 8분에 박희태 비서 김태경 네. 씨가 구속됐죠. 최구식 비서 공현민 네, 씨에게 네. 전화를 했어요. 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 11분에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 김태경 씨가 방금 이야기한 통화를 한 공현민 씨를 거쳐서 이 20대 공격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걸 다시 시간수로 다시 재배치를 하면 박기태 최구식 비서관들이 통화를 하고 1분 뒤에 공격팀이 선관위에 접속을 하고 2분 뒤에 돈이 입금됐다고.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면. 네. 이거 그리고 검찰도 알고 있어요. 검찰 네. 수사 기록이 나온다니까. 저희가 수사 기록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다. 네.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네. 추론이 아닙니다. 최소한 5일 전에 계획된 정황이 나오잖아. 돈이 건너왔어요. 이걸 보고도 어떻게 당일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했다고. 미리 접속해봤고 동굴에도 딱 그 시간이 맞춰서 일어났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계속 20대가 당일 밤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채 뒤집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찰도 그랬습니다. 수사 20대가 그냥 우발적으로 한 일이었고 배우는 없었다. 배우는 절대 없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 역시 배우가 없다. 윗선 규명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가이드라인을 긋죠. 최소한 접속 기록만 가지고도 네. 왜냐하면 이 20대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고 네. 선관위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른다고 진술을 했어요. 선관위가 뭐 하는 기관인지조차 모르는 선관위를 처음 접속한 사람들이야. 20일 날 접속 IP도 확보를 했고 검찰이 추론해보자면 이 사이트를 자신이 디도스 공격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범행을 저지를 대상의 사이트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 전후로 통화와 입금의 기록이 있다니까. 선관위만 사전에 접속한 것이 아니다. 26일 새벽 먼저 공격했던 원순닷컴 역시 3일 전에 23일 날 12번이나 접속한 기록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 공현민과 김태경은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데 강아무개 씨 정보통신업체 그러니까 그 공격을 했던 20대. 공격을 했던 20대는 대단한 재력가입니다. 강 씨한테는 1,000만 원이 아무 돈도 아니에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하면서 BMW, 벤츠 큰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돈이 수십억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특검은 이것이 5일 전에 접속을 해봤고 그때 동거래가 일어났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우발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묻기 시작해야 되고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지. 조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지켜봅니다. 두 번째, 과연 이것이 20대의 말단 비서몇이 저지른 사건이냐. 아니다라고 저희가 올 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올 그리고 초에 심지어 저희가 제3의 인물을 하나 밝히기도 했어요. 4급이라고 하면서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4급이 있다. 네. 4급을 외쳤어 우리가. 그 4급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습니다. 복수의 정황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올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그 4급에 대한 디테일 얘기합니다. 이 4급 20대 아닙니다. 30대 비서관 다니고 보좌관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철없는 20대가 그날 밤에 우발적으로 했다. 이 시나리오가 깨지는 거지. 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1차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주범들을 움직일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그 보직을 바꿔줬다.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되돌려 보면 네. 사건 초기부터 선관위에서 벌어진 일이 디도스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민간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모 전문가가 있었는데 MBC나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페이지 디도스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가능하다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모 씨가 시사 매거진 2580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 인터뷰를 쭉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방송에 출연 섭외 혹은 권유 혹은 어레인지를 이 4급이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런 정황이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페이지 디도스를 주장했던 이 모든 것이 디도스만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민간 전문가 자신의 트윗에다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2012년 6월 2일 새벽 1시 12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사 매거진 2580에 출연한 것은 4급 보좌관이 지시해서 인터뷰한 것이고 선관위 디도스는 낙검수 주장이 다 맞고 페이지 디도스는 없는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썼어. 오. 한 명뿐이었죠, 이 사람. 디도스만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주장한 민간 전문가는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한나라당 보좌관 때문에 인터뷰를 해줬다. 이 말을 이실직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4급 보좌관이 지시해서 인터뷰한 것이고 지시해서 4급 보좌관이야. 이렇게 썼고 네. 그러나 이 트윗이 유일한 정황이 아니다. 네. 계속 얘기했지만 복수의 정황이 있고 그 복수의 정황이 몇 가지 겹치길래 우리가 4급이란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또 다른 정황을 예. 그 모임에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최초로. 그 모임이 언제였나요? 스케줄표를 보니 대충 12월 27일쯤이었습니다. 네네. 12월 27일 날. 예. 네. 모임의 성격은 어떤 거였는데? 보좌진들이죠. 네, 그렇죠. 보좌진들. 저희 보좌관 전가. 모임. 예, 네. 예. 네. 그때 어떤 분들이 참석을? 그 신건 의원실에 그 보좌관이 있었고요. 유성엽 의원실에 비서관이 있었고, 제가 있었고, 그 저랑 같이 그때 비례대표를 돕고 있었던 저랑 같이 일을 했던 동갑애가 있었고, 검찰 직원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좌관 모임이네요. 예, 그렇죠. 통상적인, 네. 예. 그날 즉흥적으로 이제 여의도, 연말연시라. 네, 보좌관 비서관 모임 가보면 꼭 국회 담당이나 네. 국정원의 정치 담당 하나 끼고 네. 기자 한두 명 끼고 뭐 그게 네. 뭐 통상적인 일이네요. 네. 자주 있는 일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술자리의 대화 내용이 네. 아무래도 여의도 모임이다 보니까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로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디도스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그러면 예. 그런 대화 중에 네.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네네. 이름이 나왔죠.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몰라요. 네. 누구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고 검찰 검찰, 예. 검찰 입에서 어떻게 워딩이
어떻게 나왔어요? 디도스 얘기 나오다가 네. 그 이제 실명이 나온 거예요. 네. 걔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저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김이 개입돼 있다. 이 개입돼 디도스 사건에 예. 개입돼 있다. 예. 네.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음. 직접 봤습니다. 아, 직접 봤습니다. 그거는 뭐 술자리 끝나고 종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 핸드폰에 네. 이제 검찰에서 본인 말로는 어떤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그 파일들이 있대요. 그 네네. 직접 핸드폰에서 넘버 1부터 10까지 있었는데 네. 그게 디도스 그 김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넘버 3에 있었어요. 아. 넘버 3에 네네. 근데 넘버 1, 2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디도스에 이 사람이 연루되어 있어라고 하며 네. 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는데 네. 현장에서는 당시 얘기를 들을 때 김 내가 네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연루돼 있다. 사건에 예, 연루돼 있다. 그래? 그러면 나 그 사람 잘한다. 네. 잘한다. 그리고 김에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술 건배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얘기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었죠. 아, 잠깐 나왔던 얘기군요. 예. 본인- 그리고 나서 이제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 차에서 이걸 보여줬어요. 네. 제가 못 믿으니까. 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구나. 내가 예. 를 잘 아는데 네. 그 네가 아까 그 내용에 얘기 대해서 왜 했냐? 그렇죠. 왜 우선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네. 언론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네가 김 어떻게 하냐? 네. 아,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실제 파일을 저한테 차에서 보여줬어요. 네. 그 차에서는 단둘이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직접 그걸 봤고 그분하고 같이 또 일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일을 같이 해왔었어요. 씨와. 예. 네. 고. 그래서 바로 김이 머리에 들어갔고 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 술자리에서 그 정도 얘기하고 다른 예. 화제로 넘어갔는데 예. 계속 궁금해서 이제 차를 타고 나서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자세히 그렇죠. 물어봤다. 예.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보여주더라. 네. 그 넘버 3 파일 열어서 보여줬더니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내용은 그 디도스 사건에 이게 이름이 찍혀 있고 그때 이제 사무총장실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인사 이동을 했는데 그렇죠. 그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네. 박기태 의장실에 있다가 의장실에 있었고 그게 이제 디도스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시기에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국회의장실에서 예. 국회 사무총장실로 예. 옮겼다.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 박기태 의장실에 디도스 연루자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시점이에요. 네. 그때 시점. 그 시점에 예. 옮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K 보좌관이 원래 저는 김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나오니까 다른 사람 그 사람 아니었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서 이제 검찰애랑 얘기하면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 박기태 의원실에 K모 보좌관이 연루됐다면 네. 혹시 김 씨가 아닐까라고 혼자 네. 의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그런 분들하고도 많이 친분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략 기획을 좀 잘하는 분들 뒤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 대표 선거를 한다, 혹은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보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캠프에서 또 합류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실에서 새로 모이죠. 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인이 생기잖아요. 네. 지인이 생기고, 근데 그래서 이분이 그쪽에 발도 막 넓고 아는 소위 사람, 이제 예. 전략통들이 그것도 잘 알고, 전략통들이 모이게 되고 네, 선거가 되면 이제 선거 작전 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예.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전면에서 뒤에서 네. 작전 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좋아했다. 네.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네. 그래서 같이 일해본 경험으로는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런 사건은 이제 뒤에서 짜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때 내가 알았던 김홍 씨가 혹시 여기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었다. 네. 그런데 언론 보도에는 이름이 안 나왔죠. 김태경이라는 네. 다른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검찰 수사 결과에서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이었죠. 예. 비서였죠. 수행비서였죠. 예, 수행비서였던 공현민과 공현민. 그다음에 저 국회의장 전 비서였던 김태경, 그러니까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였던 김태경이 두 사람이 공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고 그 위는 없다. 밝히지 못한다.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위가 누가 있다고 저희가 주장했었습니다. 예. 그 위에 4급, 네. 4급이 연루되어 있다. 보좌관이 연루돼 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 말고 다른 소스를 통해서 또 네. 확인할 씨가 여기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등장하고 그 이름이 네.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 네. 여기서도 이제 검찰 관계자가 차 안에서 보여준 네. 파일에 김 등장하더라. 네. 요약하자면 검찰 관계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고 그리고 파일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술자리도 얘기했고 네. 파일도 차 안에서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에서 물어봤거든요. 이 파일을 보면서 이거 진짜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거든요. 고개를 이제 끄덕거렸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디까지 있었냐? 음. 그 제가 물어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어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블루피쉬라는 룸사롱에서 작전 모의하다가 우발적으로 때려버렸는데 1차 술자리에 1차는 광화문에 있는 신안촌이라고 낙지집입니다. 거기에서 아. 술을 먹다가 예. 2차로 강남에 있는 블루피쉬라는 룸사롱으로 갔는데 네. 1차 술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봤었을 거예요. 어디까지 아. 있었냐 이 사람이. 근데 거기 있었다고 했는지 없었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제가 그게, 이 예.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네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가 연초예요. 연초인데 예. 그때는 1차 술자리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죠? 아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저랑 같이 예전에 일했던 다른 보좌관한테 다른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셨고 예. 그 얘기가 이제 그 시점에 예. 그러니까 그로부터 2주 정도 후에 그렇죠 이 정도 말씀하신 거를 네. 그 보좌관이 저한테 네.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네. 검찰도 알고 있었다. 네. 하지만 이 이름은 검찰 수사 기록에도 언론 보도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네. 네. 마지막 순간까지. 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참고로 김이 왜 개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까 질문했잖아요. 일단 언론 보도에서는 뭐 7급이라든가 하급 말단 직원들 이름이 그렇죠.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뭐 별정직이죠. 9급 막 10급 예, 저도 보좌관 생활을 해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의원실에서 그 수행하는 팀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짠다거나 네. 이런 역할도 아니고 단순히 운전만 하는 거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디도스 같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은 최소한 비서관 이상, 5급 이상 정도 비서관도 그리고 어렵죠. 예, 그렇죠. 보좌관 정도 돼야 보좌관 되죠. 보좌관도 그러니까 진짜 아니, 선수들이죠. 비서관 중에서도 관록 있는 비서관도 있어요. 선수들 있죠. 오래 했는데 보좌관을 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지 이렇게 그 판을 움직일 수 있고 읽을 그런 수 거지. 있고. 근데 그리고 믿고 말- 맡길 수도 있죠. 그렇죠. 일을. 말단 직원한테 누가 그리고- 이런 걸 맡깁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능력 자체가 안 20대 돼. 막 취직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런 전략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예, 이런 것은 다 몇 번의 경험을 토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해본 이런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 진짜 선수들이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박기태 의장실에 있는 그 보좌관 면면으로 볼 때 이 네. 사람 김 씨 네. 평소에 알던 네. 이 전략을 짜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네. 거기에 밝았던 네. 누군가 연관이 있다면 이 사람이지 않을까 했는데 네. 수사 발표에는 이름이 김태경이라고 없었죠. 하는 예. 말단만 나오니까 이게 너무 예. 이상하다고 예. 하던 참에 술자리에서 우연히 그렇죠. 검찰 관계자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평소에 이 사람이 아닐까 의문을 가졌던 김 이름이 나오니까 네. 같이 차를 타고 예. 맞냐고 계속 다시 캐물었더니 물어본 거죠. 예.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꺼내서 보여줬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죠. 관계자 맞다. 예. 연루된 사람이 맞다. 예. 네. 라고 확인을 해주었다. 네. 수사팀, 네. 경찰하고 검찰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차에 밥 먹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다. 네. 이런 진술이 있다. 그러니까 네. 경찰 관계자도 그렇고 검찰 관계자도 그렇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 씨나 김태경 씨나 공현민이나 다른 사업가가 이렇게 말을 해서 네. 자기는 이렇게 정리했다. 네.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검찰이 거짓말한 거지. 왜냐하면 검찰 관계자가 김의 이름을 꺼냈으니까 먼저 꺼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20대가 우발적, 20대가 당일날 우발적으로 일으켰다라고 이제 사건을 요약해서 네. 정리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20대가 아니라 김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이잖아요. 네. 보좌관이고 네. 보좌관 경력이 있고 오랫동안. 보좌관 중에서도 선수, 전략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20대 우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 네. 추론하는데 네. 그러면서 박기태 전 의장의 네. 보좌관이 연루됐다는 게 나오니까 이 사람은 또 사무총장실로 전보를
그것 때문에 했는지 원래 돼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네네. 절묘하게도 그 시점에 네. 전보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박기태하고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네. 이렇게 된 게 당시에 파악한 사항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그 의아해하는 게 네. 그 말단 애들이 네. 그날 이제 술자리에 그 사업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대로 사회에서 일정 정도 성공했던 사람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하급 말단 애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걔들 데리고 그렇죠. 룸사롱 데려가서 술을 먹었느냐죠. 그렇죠. 예. 네. 보좌관도 아니고 비서관도 아니고 그렇죠. 수행비서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향받고 접대받고 그거 쉽지 아, 않은데. 그럼요. 주위에서 수행비서가 따로 밖에 나가서 누구랑 이게 만나서 뭐 룸을 갔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작전 짜고 그건 네. 더 이상 더 그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디도스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확실히 있다. 네. 이건 상식이 안 맞는다. 그렇죠. 보좌관의 경험으로 볼 때. 예. 접대받는 것도 사실 뭐 이런 그분들이 하급 말단 직원들한테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러면 사회 냉정하는데요. 술값이 어디 공짜가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의 인물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보좌관이었던 김모 씨입니다. 네.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 사건이 터지자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관을 그만두고 다른 보직으로 갔어요. 바로 옮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사건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검찰에 지금 이 증언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나 재판에 제출한 검찰 기록에는 이 사급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르지.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3,000여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수사를 안 했는지 이거를 특검이 수사를 해야지.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다는데 500원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여기 끝이 아니야. 또 있어. 네. 윗선이 있을 수 있다. 윗선이 있을 가능성을 조사해라. 우리 끊임없이 주장했잖아. 그랬는데 검찰에서 한마디 하죠. 신의 영역이다. 자, 선관을 때렸어. 그래서 선관이 접속을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바뀐 투표소를 못 찾게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20, 30대 출근길 투표를 떨어뜨리려고 했어. 그럼 누가 그 수혜를 입느냐? 나경원이죠. 그 공을 세웠다면 만약 그 공을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바로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만약에 전 의원이 당시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면 네.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 쪽으로부터 혜택을 입어야 되잖아. 그렇다면 이런 공격을 한 자들과 나경원 후보와의 연결고리는 없는가? 이 수사를 해야지. 당연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공격을 수행했던 이미 구속된 20대들이 모종의 발언을 합니다. 구속된 강혜진, 황충호, 그 강혜진, 황충호 씨의 변호사였던, 그런데 매우 황당하게 해임됐던 민명덕 변호사를 저희가 또 직접 인터뷰했어요. 이게 말로만 안 돼가지고 다 인터뷰해버렸다고 이번에는 증인 특집입니다. 의 심리 상태가 어떻던가요? 검사배 가면 누구나 다 뭐 네. 쫄 수밖에 없는데 또 20대 젊은 애들이 안 그럴 수가 더군다나. 없잖아요. 그것도 그 앞에 특이 붙었잖아요. 네. 굉장히 쫄고 있었는데 윗선이나 선관위 내부의 공모 이걸 밝히라는 게 특검의 진정한 목적인데 특검에서 한 건 뭐였냐면 이 강혜진의 누나나 강혜진의 친구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걔네들 진주에서. 그렇죠. 걔네들한테 추가로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 추가로 무슨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범죄 행위를 했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속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잡범들의 것들을 특검이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건 좀 왜 특검이 강혜진과 황충호의 그 도박 관련 여죄를 묻는데 힘을 쓰고 있었을까요? 그 말하기 참 곤란한 부분인데 저는 상상은 하지만 되지만 하실 거죠. 상상은 되는데 설마 그럴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도박 사이트의 여죄가 밝혀진다 한들 선관위 관련 범죄 사실이 더 명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특 검식이나 된 사람들이 그걸 집중적으로 봤을까요?
밖에서 윗선 개입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황들 그리고 정보들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밖에서. 그렇죠. 음. 근데 이 친구들을 도박 사이트 관련으로 묶어 세우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밖에서 제보자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너희들 계속해서 김성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도박 사이트 관련해서 구속시키겠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성호 목사님 USB를 최초로 꺼내 들고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사에 제공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시킨 분이죠. 그분,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강혜진 황충호를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 강혜진 황충호의 지인 혹은 뭐 주변 사람 네. 김성호 목사한테 와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 발생하고 나서 또 들었던 얘기. 또 들었던 이야기, 또 주위에서 들리는 주변 사람들의 소문. 이런 소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김성호 목사님한테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김성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들은 단순히 실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윗선이 있다. 있는 것 같다. 혹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씀하실 만한 내용이 있나요? 내가 독박 쓰게 생겼다. 아, 공현민이 공민이 그 이야기를 친구들 진주에 있는 진주 그룹이니까 그렇죠. 진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씨 내가 독박 쓰게 생겼다. 라는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상태 그대로 끝나기를 원하는 쪽에서 강혜진 황충호를 압박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이 건에 묶어가지고 입을 다물게 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닐 수도 있다고 또 피해 갑니다. 네. 변호사시니까 잘 알아서 피하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특검이 도박 범죄 여죄를 밝히라고 있는 게 아닌 특검인데 그거에 집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니까.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여튼 특검을 통해서는 그런 쪽의 질문들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군요. 강혜지 씨한테 한 말이 뭐냐면 윗선 개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계속해서 기존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군요. 황충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네, 대체로 황충호도. 그러니까 강혜진 황충호가 특검 앞에 불려가서 받았던 질문들의 대부분은 도박 사이트에 여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네. 추궁하는 것이었고 그 속에 가족들, 전주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서울로 불러오거나 혹은 뭐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도 있다는 압박으로 느낄 정도의 질문들이 많았다. 네. 강혜진 누나가 임신 8개월인가? 그 상태에서도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정확한 시간 생각 안 나지만 한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조사를 했고 그것도 제일 처음에 못 올라오겠다고 했더니 신병에 관계된 얘기를 해서 올라왔다고 알고 있어요. 신병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건.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예. 씨발. 그래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특검에 굉장히 크게 항의를 했어요. 그럼 일단 강혜진, 황충호 이 두 사람에 대한 압박은 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을 때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가족을 괴롭힌다. 혹은 주변 지인을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었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되게 도와줘라. 그게 그렇죠. 초반의 임무였군요. 4월. 변호사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제 돈을 많이 받는 거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서 자기 죄를 수용하게도 만들고 없는 죄에 대해서는 정의감을 좀 갖게도 만들고 저희가 이제 특검에다 요구해가지고 차대현이나 공현민하고 최고식 의원의 비서. 그렇죠. 공현민하고 이 강혜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한다. 강혜진이. 네. 그러면서 강혜진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둘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니 형이 옛날에 이러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탁 잡아 떼더라. 그래서 정말 뭐가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형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혹은 뭐 이런 말을 했잖아. 하고 했더니 공현민 씨가 그런 적 무슨 없다. 소리냐.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대더라. 예. 분명히 본인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뭔가 큰 음모의 일부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이 디도스 사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의 내란 수준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이 직접 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강혜진한테 하는 말이 맞아요. 저는 선관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투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의 주범으로 자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최고시위원회 수행비서인 구급비서하고 니랑 둘이가 주범으로 셌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강혜진이 저는 숨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줄줄줄줄 얘기한 거예요. 강혜진, 황충호가 털어놓은 얘기가 뭡니까? 구성을 재구성을 해보자면. 네, 많은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강혜진한테 공현민이 전화를 해서 디도스 공격해달라 그래서 누가 시킨 겁니까? 이름 색자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 부탁한 것이다. 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10월 26일 일주일 뒤에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해서 김강석하고 얘기를 해요. 김강석이가 실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김강석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강석이가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강혜진이가 최고식은 아니겠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최고식은 아니겠지. 진주 사람들 빼고 날 모르니까. 그 위 아니겠나. 라고 그러니 안심해라. 김강석한테. 라고 하면서 직원을 안심시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혜진이가 차대현한테 들은 얘기인데 차대현은 공현민의 친구예요. 그러면서 강혜진이 운영하는 개미 회사의 직원이죠. 네. 직원인 차대현한테 그러니까 공현민하고 정말 친한 친구니까 차대현이가 네. 거의 이제 중간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공현민이가 차대현한테 나경원 의원 보좌관 얘기를 해요. 나경원 의원 보좌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차대현이가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듣고 인터넷까지 찾아봤다 그 이름을. 공현민의 친구이자 자신의 부하 직원인 차대현으로부터 공현민이 그러는데 나경원 보좌관도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보좌관 실명을 거론했다. 나경원 차대현이가 그 이름까지 찾아봤다. 그래서 차대현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말로 나경원의 보좌관인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다. 그 이야기를 강혜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혜진의 기억 속에는 나경원 의원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겠네요. 그렇죠. 그 일로. 그렇죠. 근데 차대현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법정에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해임당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큰 두 가지는 말씀하신 것이 하나는 나경원 보좌관이 공현민 통해서 거론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공현민에게 들었다. 나경원 이름 들어봤을 것이고 누구나 말하면 이름 아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일을 했나 봐요 그때는. 예. 그런데 강혜진 본인이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해임되신 건가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신문을 한 것은 그전 재판 때 김태경하고 공현민 신문을 했는데 공현민한테 이제 그 윗선에 대해서 추궁하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뒤를 봐준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은 바로 판사님이 강혜진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강혜진이 거기에서 대부분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한 적 있다. 네, 이렇게. 그게 그 해임되기 직전의 재판이고. 네, 직전의 재판이죠. 그리고 이제 공현민이 그 재판 끝나고 바로 뒤돌아서 강혜진을 보더라고요.
너 뭐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이런 식이겠죠. 말을 하니?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눈빛이겠죠. 혹은 뭐 너 왜 배신 때려? 뭐 이런. 그런 식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 그 며칠 뒤에 특검에 다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특검에서 너희들이 김성호 목사하고 변호사한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해서 특검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특검보 누군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생김새는 알고 있어요. 특검을 알아요. 특검보를. 누군지 네. 아신다?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명함도 없으시더라고. 명함을 안 주시대. 이름 석자는 아시고. 두자. 이름 두자예요? 한 명밖에 없지 않나? 특검보 중에? 이름 외자인 특검보가 강혜진 씨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공현민에게 나경원 건을 묻고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공현민에게 묻고 이런 과정, 이런 게 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다. 강혜진에게. 충고인지 그렇죠. 협박인지 회유인지 예. 조언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했고 외자, 이름 외자 특검보가 네,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또 그 얘기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거는 딴 데 말하면 안 된다라고 특검보가 또 다짐을 하고 네. 거기까지도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강혜진 씨는 김성호 목사님을 굉장히 믿었군요. 신뢰하고. 굉장히 믿었죠.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것도 예. 본인이 썼을 수도 있고 쓰라고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조언, 회유, 협박 그랬을 등등을 수도 받을 있고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월요일 날 제가 해임된 재판이었는데 금요일 날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만나러 갔어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싫다 그러면 난 사임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참 그 부담스러운 사건 하나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앞에 정의를 위한 민변의 변호사 이런 거 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접견을 했더니 접견을 갔더니 이제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 아니면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냐? 그리고 그 앞서서 디도스 사건을 저지르게 한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냐?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냐? 말씀도 잘하셨네. 그래서 설득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설득이 되더라고요. 야, 정봉주 이후에 오랜만에 무방비 상태에서의 깔때기 당했습니다. 네. 아이 참나.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강혜진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졌고 황충호도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제가 부담스럽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가서 이제 황충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8일이 금요일이었고 예, 금요일이죠. 공판은 월요일에 월요일이었죠. 있었고 그러니까 주말 이틀을 못 받고 예. 그런데 그런 얘기가 다 된 다음에 법정에 나갔더니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 2개, 3개 질문 정도 하고 있었죠. 황충호의 무죄를 다투는 질문이었어요. 황충호는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못 말린 죄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것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죄 이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황충호는 같이 공동정범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갑자기 기존 변호사님이 황충호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황충호가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증인석에서 짐을 받다가 네. 판사님 하면서 저 그만두라고 했는데 변호를 하시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18일 날은 하기로 했는데 네. 18일 날 접견 갔을 때 마지막 접견 갔을 때는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제가 변호사 8년 차인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해임을 그것도 법정에서 하다가 해임당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아마 변호사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부러진 화살에도 나와. 그거는 피고인이 자기한테 이 변호사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갑자기 승질이 나서 그랬다든가 그렇지. 그런 거지. 자백하라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기사는. 예, 예. 어. 근데 이거는 본인을 돕고 있는데 판사도 황당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휴정했어요. 휴정하고 제가 황충호랑 얘기를 했어요. 왜 어떻게 된 거냐? 예. 라고 했더니 자기는 강혜진이 변호사님하고 같이 안 하는 것으로 말을 해서 자기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다. 강혜진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전 끝날 때쯤에 판사님이 황충호한테 이거 뭐 선임 관계를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좀 명확히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강혜진처럼 서면을 내시든지라고 해서 에? 무슨 서면? 했는데 강혜진은 해임서를 냈다는 거예요. 해임서를 냈는데도 통보는 받지 못하셨고. 못 왔죠. 강혜진이 왜 해임서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셨고. 아직 못 들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졸지에 법정에서 해임되신 굉장히 드문 사례가 되신 네, 쪽팔려서. 네. 민병덕 변호사님께서 해임된 공판이 있었는데 그 직전 전주의 금요일 선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구도 의사를 확인했고 그래서 간 건데 공판장에서 바로 해임됐다. 그러면 주말 토 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거기에는 저는 굉장히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해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혹여 나뿐만 아니라 주변.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여죄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도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를 증언하는데조차도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니 그만둬라라고 하는 압박이 충분히 먹힐 심리 상태에 있었네요. 지금.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게 먹힌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먹힌 거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네요. 돈도 안 주고 하는 변호사인데. 게다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네. 있는데 근데 갑자기 법정에서 자른다.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건 맞네요. 그렇죠. 법정에서의 그 이단자가 저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질문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 사건 구도 내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검사도 안 하고 물론 변호사들은 안 하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뭐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며 예. 혹은 뭐 나경원 보좌관 이름도 등장했다며 예. 그 질문이 나왔겠군요. 이 공판장에서는. 만약에 안 잘리셨다면. 안 잘렸으면 당연하죠. 그리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그 로그 파일도 요구하려고 하셨었고. 예. 아주 벼르고 간 날이 5월 21일이죠. 그날 그러니까 그동안 별렀던 뒤에 숨겨진 사람이 누구며 뭐 이름만 대면 알 사람이 누구며 혹은 나경원의 보좌관 이름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살부 내용을 물을 차례의 공판이었군요. 예. 가장 중요한 공판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법정에서 나오는 거고. 법정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예. 제대로. 그리고 법정에서 나오면 그 파급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는. 그때 잘린 거군요. 네. 똑똑한 놈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검찰이 강혜진의 주장에 의하면 공현민이 말했다고 하는 나경원 보좌관과의 연관하는 걸 검찰이 수사했느냐 밝혀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 차대현한테 물어보면 차대현은 당연히 그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차대현 컴퓨터를 보더라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검색해봤으니까. 예. 검찰이 찾고자 하면 쉽게 찾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그 공격을 감행했던 20대들이 들었다 이거지. 응? 나경원 의원 쪽의 보좌관이 언급되는 거지. 들었다 이거지. 그런데 바로 그 보좌관들에 대한 질의를 할 차례가 된 공판에서 현장에서 이 변호사가 해임이 됐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박희태 전 의장의 비서 김태경 씨와 거론된 나경원 의원 쪽의 보좌관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검찰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 왜냐? 김태경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삭제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걸 복구를 해. 복구를 했더니 복구된 통화 기록이 바로 나경원 의원 보좌관들과의
통화 기록입니다. 보좌관들과의 통화입니까? 김모, 조모 보좌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어요. 네. 복구했더니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2명의 전화번호였다. 까지는 수사 기록에 등장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돼야 되잖아. 왜 하필 나경원 의원 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지웠느냐. 왜 거기만 캥길까요? 나경원 의원 보좌관 둘은 또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소환해서 무슨 통화를 했느냐. 그런데 소환한 내용도 이 관련해서 어떠한 수사 내용도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 김모, 조모 전화번호도 나와. 근데 왜 안 부르냐고 이 사람들을. 자,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될 대상인데. 자 4급 보좌관과 김모, 조모 비서관, 보좌관. 특검이 과연 조사하느냐. 네. 거기가 신의 영역이라고 했으니 저희들은 신의 영역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고 저희가 특검에게 토스합니다. 특검이 과연 이걸 할 것이냐. 특검 다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 다 뭐 정리해서 이렇게 못 말할 수도 만나기 있지. 때문에.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보자고요. 저희가 보고서 다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시 네. 얘기해봅시다.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이 선관위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 수사 의뢰를 합니다. 당일날. 이 수사 의뢰에 사인을 한 책임자가 있어요. 정보화 담당관실의 총책임자인데 장용훈 부이사관입니다. 네. 이 장용훈 부이사관의 이름이 수사 의뢰소에 맨 앞에 써 있어. 네. 그런데 이분이 작년 12월 28일 전보가 됩니다. 외국으로 갔나요? 국립외교원으로 갑니다. 이분이 이 사건의 총괄 책임자예요. 그렇죠. 자기 당시 있었을 때 책임자였죠. 그런데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의뢰를 접수한 총책임자인데 수사 기록에 사인도 있는데 수사 기록에 등장하지 않아. 그리고 사건이 나고 2달 후에 전혀 다른 곳으로 가. 국립외교원. 왜 이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왜 교원으로 갔는지. 이거 특검에서 조사해야지. 자, 정리하자면 20대들이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일 전에 미리 접속한 정황. 그리고 접속한 시점 1, 2분 상관으로 돈이 오간 정황. 그리고 30대 국회의장 보좌관이 연루됐을 가능성.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2 보좌관이 연루됐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은 전보된 총괄 책임자에 대한 조사. 특검에서 당연히 다 해야지. 이걸 했을까요? 특검이나 검찰이나 이상하게 각하 주변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박애 정신만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닌가. 저희는 이 그런 생각이 특검의 이 수사 의지와 수사 결과를 졸라 웨이팅 포 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선관위 사건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사악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20대 몇 명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가는 자들, 그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권력의 실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겉으로 보이는 대로만 단순하게 사안을 파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결코 없다는 거. 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2 눈을 부릅뜨고 저들을 감시해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 그냥 잊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잊어도 저희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